그러면 헌재 변론이 언제 끝날지 또 변수는 뭔지 살펴보겠습니다. 서남비 법조팀장 나와 있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. 예. 먼저 한덕수 총리가 헌재에 나옵니다. 과연 한 총리가 지금까지의 국면을 바꿀 만한 증언을 할 수 있을까요?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증인 신문으로 국면 전환을 노리려고 할 텐데요. 예. 현재로선 쉽진 않아 보입니다. 예. 한 총리 증인 신문에서 관심이 집중되는 건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를 정식 국무회의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. 한 총리가 국회에서나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걸 보면 정식 국무회의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을 했었죠. 자신의 이러한 기존의 진술을 뒤집는 발언을 헌재에서 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. 예, 그러면 성 기자,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왜 한 예. 총리를 부른 걸까요? 그러니까 정상적인 국무회의였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덕수 국무총리로부터 끌어내보겠다라는 전략으로 예. 풀이가 됩니다.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인데요. 탄핵 심판 4차 변론 기일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문을 개별적으로 국무위원들한테 나눠주고 의안으로 했다라고 말한 바 있는데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에게 바로 이런 부분들을 물을 걸로 보입니다. 다만 한 총리는 해당 선포문에 대해서 국회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엔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. 예. 또 하나요. 10차 변론이랑 형사재판 날짜가 겹치니까 네. 좀 미뤄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헌재가 이거 받아들일까요? 갈 길이 바쁜 헌재가 이를 받아줄지 현재로서 그 가능성은 반반 정도로 보입니다. 20일 윤 대통령 형사재판은 공판 준비 기일로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. 윤 대통령 법률 대리인들이 모두 다 형사재판 공준일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. 따라서 20일에 헌재가 예정대로 10회차 변론 기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 다만 헌재를 향한 편향성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죠. 헌재가 이런 논란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윤 대통령 측의 기일 연기 요청을 받아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. 그러면 변론 종료 시점을 대략적으로 좀 예상이 가능하겠습니까? 추가 증인 채택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. 예. 헌재가 추가로 증인을 채택한다고 하면 또 변론 기일을 잡아야 합니다. 지금 10회차 기일까지 잡혀 있는데 한 번 더 증인 신문을 한다고 하면 이달 25일에 11회차 변론 기일이 잡히겠죠. 만약 이날을 끝으로 증인 신문을 종료한다고 하면 이제 남은 건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 정도입니다. 탄핵 심판에서 반드시 피청구인에게 최종 의견 진술 기회를 줘야 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더 기일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. 따라서 20일 10회차 변론 기일에서 증인 신문을 끝낸다면 마지막 변론 기일은 25일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. 한 번 더 증인을 부른다면 마지막 변론 기일은 27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어찌됐건 현재 흐름으로는 이달 중엔 탄핵 심판 변론은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. 최종 변론 후 선고까지 대략 2주 정도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선고는 3월 중순이면 나올 걸로 보입니다. 예. 내일이요. 검사들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도 열리죠. 네, 그렇습니다.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인데요.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를 무혐의 처분한 게 소추 사유였습니다. 탄핵 소추안이 접수된 지 벌써 2달 넘게 시간이 흘렀는데요. 그동안 준비 기일을 3차례 열었고 내일 첫 변론 기일이 열립니다. 최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도 준비 기일 3차례 진행 후에 열린 첫 변론 기일이 마지막 변론 기일이 되면서 선고만 남겨두고 있는데요. 검사 탄핵 심판 또한 빠르게 종결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서남비 기자였습니다.